자, 여기서 보면 봅시다. 자, 이제 우선 좀 패스할게요. 그래서 6번 그림은 이제 화성 탐사선이거든. 물질 대사의 세포 호흡만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가끔씩 나오죠. 에너지 양이 증가했잖아. 그럼 동화라고 쓰세요. 동화는 뭐가 줄어들고 뭐가 증가해? 반응 뭐지? 여기서 둘 중에 하나가. 자, 뭐가 줄어들어? 동화 자체는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저분자라고 쓰고 고분자라고 쓰면 되죠. 그러면 저분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 B에다가 저라고 쓰고 A에다가 고라고 쓰면 되죠. 기본입니다. 이런 거 틀리면 데미지 커. 아니, 어렵거나 모르는 걸 틀려야지 쉬운 거 틀리면 안 된다고. 자, BTB 용액 색깔 다 외우세요. 노초파야. 노초파가 뭔데? 산중염. 자, 여기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요. 여기 개구리. 개구리는 극혐이란다. 개구리 별로 안 좋아해. 양소류, 파충류, 선생님 다 안 좋아해. 어쩔? 그냥 그렇다고. 절지동물 개 싫어하고. 자, 잉크방울이 있는데 얘가, 자, 개구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산소가 없어진 만큼 이동을 할 거야. 그 다음에 내뱉는 CO2만큼 나와야 되는데 이 KOH가 그 CO2를 어떻게 할까? 제거를 하겠지. 그러면 순수하게 잉크방울은 왼쪽으로 들어간 만큼 소모된 산소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건 물어보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물질 대사가 정답이죠. 근데 좀 이제 뭐 그림이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 거고. 자, 다른 건 없고요. 여기 나와 있다. 19번 이거 보여? 이런 그림 19번. 자, 여기서 이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지각의 조성비와 생물체 조성비가 다른 이유는 물질 대사다. 왜냐면 우리 물질 대사 몸 안에서 화학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독성 물질을 버려버리기도 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어때? 배설물로 버리면 체내 구성 원소의 비율이 무생물인 지각과 다른 이유가 바로 화학 반응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자, 여기 뭐 이 그림도 나쁘진 않죠. 핵이 있고 이게 아마 백혈구야. 핵이 있는 건 백혈구야, 얘들아. 왜냐하면 적혈구는 핵이 없어요. 유전 물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박테리오파지인데 이게 뭐 여기 DNA 바이러스, 이것도 체크하고요. 자, 여기서 증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림상에서. 이거 외우세요. 선생님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왼쪽 원래 5가지야. 가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개체 유지 특성.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종종 유지 특성이 돼요. 발생 빼고요. 생식과 유전이고.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그래서 개체 유지 특성 5가지. 자, 말로 해볼까? 세포, 물질 대사, 그 다음에 발생과 생장, 자극에 대한 반응, 항상성. 이 5가지를 써주고 싶다 왠지. 자, 방금 뭐라 그랬어? 자, 세포, 물질 대사, 발생과 생장. 원래 발생과 생장 여기다 들어가야 돼. 여기 지금 들어갔는데 아니 하지 말고. 발생과 생장,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 항상성. 됐죠? 그러니까 우선 저거만 외워도 되고, 그다음 반대편이 이제 그 종종 유지가 있죠. 그래서 이 2가지, 생식과 유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만 우선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종종 유지만 외우고, 그 다음 왼쪽 이름이 뭐라고 얘들아? 개체 유지 특성. 이거를 외우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이런 것들이 있다. 됐죠? 하나만 더 얘기해 줄까? 중요한 거. 이 2가지를 또 누가 할 수 있어? 바이러스가 할 수 있다고요. 뭐를 할 수 있냐면 유전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적응과 진화, 돌연변이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할 수 있는 생물적 특성이 두 가지가 있죠. 바이러스가 할 수 있는 생물적 특징.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바이러스를 생물이라고 하지 않아. 이유인즉슨 세포가 아니라서. 세포가 아니라서 걔는 생물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모든 생물은 세포거든. 근데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닙니다. 자, 그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지울게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얘들아. 이런 게. 자, 이런 게 있어요. 양지, 음지, 25도 이런 것들 쭉 있고. 자, 이거 뭐 독특한 3번 문제 있죠. 뭐냐, 무기염료가 있어요. 무기염료. 원소의 종류가 과연 어떻게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 이거 쭉 한번 보면 되고. 중간에 질문 있는 사람 해도 돼. 자기 뭐 숙제 있는데 잘 모르겠다. 오늘 안 가져온 사람도 꽤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게 좀 있어요. 이런 게. 자, 기초 문제. 이것도 추천. 화학식 외우기. 그다음에 여기 O2, 물, CO2, 물, 32개 ATP 써주세요. 32 ATP. 32 ATP 플러스 연에너지. 그래서 일부만 저장한다 이거 쓰면 되고 절대 얘들아 ATP는 이화 반응에서 쓰질 않습니다. 이화 반응할 때 ATP 사용하지 않아. 동화 반응할 때만 사용한 거야. 알았지? 동화 반응할 때 쓰는 ATP. 그래서 ATP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해? 화학 에너지라고 해요. 갑자기 열 에너지라고 하면 곤란하다. 화학 에너지야. 모두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림이 있죠. 얘처럼 얘가 암주간을 통한 지용성, 얘는 수용성. 왼쪽이 수용성, 오른쪽이 지용성.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 들어 13번 괜찮습니다. 자, 왜 13번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 자, 얘를 말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면 산소가 지금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혈액 쪽으로. 그럼 무조건 얘가 폐포가 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가하고 나가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가끔씩 그 혈액의 이동 방향을 물어보기도 해요. 다른 자료를 주고. 좀 이따 다른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우선 가가 폐, 동맥이 연결된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폐, 정맥이 연결된 부분이죠. 여기서 보면 그래서 왼쪽이 폐동맥, 오른쪽이 폐정맥입니다. 폐동맥, 폐정맥.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참고로 이 둘 중에 하나 그림 시험에 나올걸? 둘 중에 하나 이제 시험에 나올 겁니다. 꼭 메모를 하면서 문제 풀고. 얘네들 눈이 너무 크지 않니? 아닌가? 안경을 쓰고 있는 거 아니지? 자, 여기 과정을 다 알고 있으세요. 여기 나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입과 소장. 이렇게. 준범이 너무 많이 먹는 게 아니니? 우유의 크기가 네 얼굴을 다 가린다. 자, 14번은 얘가 적혈구예요. 백혈구고 혈소판. 혹시나 해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여기 한번 봐볼까? A. 자, 여기서 보면 A는 처음부터 소화가 됐어요. 이게 뭐냐? 탄수화물. 근데 이게 첫 장소가 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소화가 되는 B가 두 번째 소화되니까 얘가 단백질, 얘가 지방.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 자, 18번 한번 봐볼까? 18번. 18번에서는, 자, 오른쪽이 다 CO2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산소야. 그러면 당연히 얘가 동맥혈이 흐르는 대동맥이 되고 얘가 대정맥이 되죠. 참고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게 뭐냐면, 얘는 있잖아. 산소의 분압 차가 큽니다. 원래 산소는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옛날에 100에서 얘는 무조건 45로 차이가 커. 60만큼 차이가 되고
CO2 같은 경우는 얘들아 이게 CO2인데 CO2는 여기가 40이고 얘가 46이거든. 그래서 얘가 CO2야. 요게 CO2. 그래서 CO2 같은 경우는 차이가 되게 작죠. CO2는. 근데 산소는 분합차가 큰 거야. 그래서 눈치껏 야 이게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변한다라고 하면 산소라고 생각하면 되고 적게 변한다라고 하면 CO2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요. 눈으로 가볍게 확인을 꼭 뭐 해달라. 당연히 공기에는 산소가 엄청 많지. 산소 분압이 꽤 높습니다. 자, 나머지는 없고. 시험에 나올 거야. 선생님 이건 단연코 어떤 학교든지 다 나올 거야. 한 문제. 효모. 얘들아 효모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 효모 관련된 문제. 뭐 손마개부터 시작해서 이게 대조군이지. 효모액 자체가 없잖아. 그 다음에 얘가 더 많죠. 여기서 얘가 A죠. 당연히 써줬네. A. 근데 C는 원래 이제 설탕이 이당류거든. 다시 한번. 이당류는 선생님 몇 글자라고 했어? 2글자라고 했죠. 설탕은 이당류입니다. 그러니까 설탕을 직접 쓰지 않고 설탕을 분해를 시켜요. 근데 걸리는 시간이 걸려서 C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발효를 못해요. 얘가 설탕. 그냥 설탕 말고 뭐였어? 엿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있죠. 설탕, 엿당, 젓당. 이렇게 설탕, 엿당, 젓당.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설탕, 엿당, 젓당. 자 나와있죠. 녹말이 부서지는 녹말. 이걸 기계적 수화. 자 이거를 화학적 수화. 그래서 기억은 입에서. 물론 소장에서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부서지는 역할을. 왜냐하면 소장에서도 기계적 소환을 할 수 있거든. 자, 니은은 둘 다 가능하죠. 니은은 입에서도 소장에서도. 자, 기관에 이제 5번을 한번 봅시다. 전번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했던 거. 얘가 5번이 자, 혈액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얘가 간 문맥이 되고 자, 얘가 간 정맥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간문맥이죠. 그러면 이제 A를 뭐라고 하냐면 이 A만큼 간에 저장된 거죠. 그래서 간에 저장된 포도당 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A가. 왜냐면 간은 혈당량을 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은 항상 혈당이 조절된 혈액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배고프면 적고 먹으면 많이 나오는 혈관이죠. 여기는. 니은은. 그래서 간문맥은 혈당의 폭이 크죠. 왜냐하면 소장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굶으면 되게 적고 먹으면 되게 높아지고 근데 그걸 간에서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조절된 혈액이다. 혈당이. 자, 요거 봐주면 되고. 자, 8번으로 마지막 확인합시다. 뭐라고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잖아. 그치? 조직세포라서 그래. 그러면 얘는 뭐 여기 있잖아. 선생님 뭐라 그랬어 아까? 자, 장소가 있는데 이게 차이가 적네. CO2라서 그래요. 차이가 크네. O2라서 그래요. 맞을 거야. 항상 차이가 크면 산소고 차이가 적으면 CO2다.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자, 선생님이 이 문제집을 하는 이유가 있죠. 뭘 하려고 하냐면 요것 때문에 왜 한 거야? 배설계 때문에. 배설계가 이제 조금 약간 생소한 내용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봐봐. 배설계. 지금 여기 표가 있잖아, 얘들아. 이 표를 딱 보면 웬만하면 그냥 눈에 익숙하게 외워줄 필요가 있다고 봐. 자, 이거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혈장이 있고 원료가 있고 오줌이 있는데 우리 원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과액이라고 하죠. 맞지? 자, 여기서 이제 혈장하고 원료하고 농도가 똑같지. 근데 오줌엔 하나도 없잖아. 뭘까? 이게 바로 포도당이야. 이거 포도당이라고요. 그러면 혹시 포도당 말고 똑같이 있는 게 뭐냐면 아미노산이죠. 그러면 아미노산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수치를 잘 모르잖아. 근데 아미노산은 0.05야.
이게 아미노산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외워주면 좋긴 해요. 자, 물론 이걸 두 개를 구분하라고 너희들한테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오줌에 없고 여과는 되고 100% 재흡수 되기 때문에 오줌에 하나도 없는 거지. 자, 이 특이한 거 볼까, 니은? 자, 니은은 8이야. 꽤 많네. 여과가 하나도 안 됐어. 이거 누구 거냐면 단백질이야. 왜냐면 여과가 안 되거든. 크기가 커서. 선생님, 크기가 커서 여과가 안 되는 게 단백질, 지방, 혈구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단백질입니다. 그냥 외워두면 돼. 8인데 없네. 자, 디귿 한번 봐볼래? 자, 디귿이 뭐냐면 0.03, 0.04, 1.8. 엄청 농축됐지. 몇 배야? 거의 60배 아니야, 60배? 3, 6, 18? 60. 3, 6, 18. 그러면 디귿 뭐라고 쓸까? 이게 바로 요소죠. 요소. 자, 요소는 재흡수가 돼, 얘들아. 양이 줄어든단 말이야. 몇 퍼센트 줄어들어? 50%가 줄어들어. 근데 물이 몇 퍼센트 줄어드는지 알아? 99%. 물론 90에서 99%인데 대부분의 물이, 그러니까 요소는 절반만 없어졌는데 물은 99%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농축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요소야. 자, 마지막은 뭐냐면 거의 변화가 없죠. 근데 이건 변화가 없는 건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물밖에 없습니다. 왜? 보기에서 물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수치가 아니고 다른 수치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걸 뭐라고 쓰면 됩니까? 무기압류라고 하면 돼요. 무기압류가 0.01인가? 몰라 나도. 어쨌든 비슷비슷해. 0.01, 0.01, 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하고 무기압류는 농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91, 97, 96 다 비슷한 거야. 퍼센트니까. 자, 여기 자주 물어보면 여과하고 ATP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ATP를 쓰는 게 아니라 압력을 쓰는 거죠. 선생님이 힘이잖아요. 아니야. ATP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는 ATP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자, 여과는 압력차에 의한, 그치, 압력차에 의해서 여과가 일어나는 거라서 ATP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좀 배설계 쪽에서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 내용. 그래서 이제 5번하고 여기 이제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봐볼래? 여기서. 얘네들은 이제 물질의 특성을 선생님이 이제 조금 내려가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A 봐봐. 여과는 됐는데 재흡수는 안 돼요. 근데 분비돼서 양이 더 많아져. 이게 A 같은 애를 뭐라고 하냐면 크레아틴이라고 하죠. 선생님 분비가 되는 거 4개 적어줬거든? 수업할 때.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수소이온. 자, 두 번째 암모늄이온. 뭐야? 여기다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요 산이 있고 그 다음에 틴 이렇게 돼 있죠. 요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자. 어쨌든 얘가 크레아틴이고요. 여과, 분비. 그 다음 B를 볼까? 여과가 되고 재흡수가 되는데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B한테 쓸 수 있는 거 되게 많지. 왜냐면 여과되고 재흡수만 되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B는 되게 쓸 게 많아. 요소도 써도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 아미노산, 물, 무기압류,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것들, 물 다 써줄 수 있지. 왜냐면 여과도 되고 재흡수도 되니까. 그 다음 C는 여과만 되죠. C를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안 나올 건데 이눌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 우리 몸에 있는 건 아니고 병원 가서 먹는 거야. 콩팥 기능 확인하려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재흡수가 되지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줌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여과, 그러니까 그 콩팥의 기능을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 몸에서 다 빠져요. 오줌으로 다 빠져서. D는 당연히 뭔지 알지?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혈구 이렇게 써주면 되죠. 단백질, 지방, 혈구. 이게 D가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 봐볼까? 오른쪽.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얘는 자, 재흡수나 뭐가 안 돼?
전혀 안 되지. 이게 바로 이눌린을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이눌린이죠.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 B는 뭐냐면 제흡수가 되고, 이게 B가 대표적으로 요소하고 뭐라고 쓰면 될까? 무기염료. 그 다음에 물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B가. C는 100% 제흡수가 됐으니까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그냥 C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이게 바로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이죠. 크레아틴이 분비가 돼서 더 추가가 돼서 이제 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다. 그래서 대충 뭐 이런 그림이 나오면, 그치? 대충 이렇게 그렇다고. 자, 뒤에 가면 또 이제 그래프가 하나 나오거든. 자, 그래프를 한번 설명해 줄게, 쌤이. 그래프. 자, 여기 이제 또 배설. 여기 보면 원래 이제 쌤 이런 얘기 한 적은 없는데 배설량이 있죠, 얘들아. 배설량은 원래 무슨 양이야? 여과량에서 제흡수량을 빼야죠. 그치? 그 다음에 뭐를 더해? 이렇게 분비량을 더해주면 바로 배설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제흡수량이 없어서 이거 두 개를 더해서, 그치? 그럼 배설량이 되겠죠. 버리는 양. 이렇게. 근데 분비량은 일정하죠.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러니까 혈액 내 물질 농도가 너무 많으면 분비량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 한번 봐주면 됐었고. 요거는 그냥 기본이야, 얘들아. 여과, 제흡수, 분비. 영신용으로 옛날 그때가 아마 최준찬 선생님이었을걸. 요거 쓰라고. 콩팥의 오줌의 생성 과정을 쓰시오. 소술형이야. 여과, 제흡수, 분비 이거 쓰라고 하는 거지. 옛날 영신용에서 나왔던. 자, 여기 있죠? 자, 4번을 볼 거예요. 4번을. 4번. 자, 4번은, 자, 이거 봅시다. 4번. 원래 이제 그래프를 쌤이, 하나를 더 그려줄 거야. 근데 여기 이제 4구체로부터 거리. 이렇게 쓸 거야, 얘들아. 4구체로부터 거리다. 자, 여기가 점선이라고 합시다. 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A, B, C가 있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D라고 쓸게요. 자, 여기다 E라고 쓸게요. 자, 여기다 F라고 쓸게요. 자, 근데 Y축 값이 달라요. 얘는 비율이죠. 무슨 비율이냐면 양에 대한 비율입니다. 양이야. 양에 대한 비율.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농도야. 얘들아, 농도하고 양이 다른 거 알지? 여기 이제 상대량이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B하고 C는 분비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자, 우선 첫 번째 A. 자, A의 경우에는 오히려 비율이 늘어났지. 그치? 여과된 양보다는, 자, 세뇨간 내 물질의 양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해졌다 그 말이야. 그게 바로 크레아틴을 얘기하는 거죠. A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래 여과된 것보다 계속 붙여서 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면 여과량 플러스 분비량으로 더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게 크레아틴이야,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B는 뭘까요? 점점점 여과량 일부가 뭐가 되고 있어? 재흡수를 했다는 얘기죠.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요소죠. 물론 무기염료도 여기 써도 됩니다. 그래프 모양이 살짝 달라도 되죠. 왜냐하면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지. 그럼 굳이 얘기하면 더 밑으로 내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물도 여기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자, C는 아예 세뇨간에 아예서 물질이 없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100% 재흡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C가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이 얘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얘는 양이야. 양이라는 얘기는 그 용질의 양,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농도야. 근데 농도는 누가 결정을 해? 얘들아, 준범아, 농도는 누가 결정해? 이상한 표정 짓지 말고. 농도는 물이 결정을 해요, 주로.
얘는 아까 기억나? 0.03이었는데 1.8로? 얘가 바로 요소죠. 요소는 여기 들어갔잖아, 아까. 근데 이제 요소 농도가 높아지지. 그럼 얘는 뭐가 일정해? 무기염료량은 일정하죠. 거의 일정합니다. 물의 제흡수와 무기염료의 제흡수량이 일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농도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오줌으로 갈 때까지. 그 다음 마지막 F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될 것 같죠. 뭐 대충 요 정도? 그래서 Y축 얘가 좀 바뀌죠. 요소가 여기서는 올라가지만 여기서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상대량은 줄어들고 50% 줄어들고 여기서는 60배가 증가하는 거야. 원래 60배. 훨씬 증가하겠지. 이 그래프를 자 여기서 선생님이 살짝 자 어쨌든 보고 싶었어. 자 이제 거의 다 한 듯. 뭐 5번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자 5번도 마찬가지. C가 오줌이야. 여기 잘 봐야 돼 여기 얘들아. C 오줌이니까 오줌 잘 보면 되고. 자 됐죠? 뭐 대사량 문제 있으니까 오늘 대사량 살짝 얘기하고. 그래서 대사량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도 그 얘기를 선생님이 못한 것 같아가지고. 자 쟤네들은 또 나왔나요? 대사성 질환. 눈 큰 아이들. 자 여기 잠깐만 선생님이 요 얘기를 할게. 대사성 질환을 학교에서 배웠을걸? 근데 원래 대사성 질환의 정의는 뭐냐면 물질 대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제 이 대사성 질환은 자 질병이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죠. 뭐부터 할까? 뭐 고혈압이 있죠. 자 두 번째 당뇨병이 있죠. 혹시 당뇨병 두 가지 배웠어 학교에서? 형태? 배운 학교 있을걸? 그러니까 당뇨병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소아당뇨가 있죠. 타입 1이라고 해. 그 다음에 성인당뇨가 있거든. 자 얘를 타입 2라고 하죠. 자 우선 이제 소아당뇨는 뭐가 문제냐면 인슐린이 아예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아예 분비가 되지 않아요. 얘는 인슐린은 분비가 되죠. 근데 뭐가 고장난 거냐면 수용체가 고장난 거야. 그거를 결합하는 수용체. 주로 이제 뭐 간에 있는. 그래서 여기까지 배웠는지 모르겠어. 혹시 소아당뇨는 어떻게 고쳐? 그냥 인슐린 주사 맞으면 돼요. 정맥 주사로. 인슐린 주사 맞으면 되고, 그 다음에 성인당뇨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치료를 하죠. 그 세 가지 치료가 뭐냐면 첫 번째 식이요법. 먹는 거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 운동을 해야죠. 운동요법이 있고, 배운 학교는 체크하세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식이운동 하나 뭐였죠? 약을 먹어야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성인당뇨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소아당뇨와 성인당뇨. 이렇게. 자, 소아당뇨, 성인당뇨. 자, 세 번째가 무슨 질병이 있더라? 고지혈증이 있죠. 자, 네 번째가 동맥경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주로 이 고지혈증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어떤 책에서는 통풍도 있어요. 통풍 이런 거. 혹시 다른 거 배운 학교 있나? 없을 거. 이게 막 어렵게 나오지는 않고 혹시 좀 까다롭게 나오면 이제 당뇨병을 배웠다 그러면 당뇨병 가지고 좀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외에는 괜찮을 것 같아. 그 외에는 뭐 다른 거는 괜찮고 뭐 요거에는 됐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기출문제 줬지. 기출문제 줬잖아. 자, 오늘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대사성 질환이 아니라 어디를 보냐면 자, 첫 페이지 봐볼래? 요 계산을 좀 해줄래?
요거 지금 해봐야 되거든. 어디를 해보냐면 자 대진고 서술용 3번. 자 대진고 서술용 3번을 좀 해볼까요? 대진고 서술용 3번. 얘들아 대진고 서술용 3번. 자, 이거를 한번 풀어봐야 돼. 여러 개를 풀어봐야 이게 실전에서. 아까도 보니까 이거 소수정 3번. 이거 한번 계산해 볼래? 계산. 되진 거 화이팅. 몇 점이야? 8점. 화이팅. 5 받았어. 미안. 자, 이거 줄게. 성훈아. 또 5 받은 사람 없지? 5 받은 사람 없어요. 야, 되진 거야. 답안지 좀 보내줘. 걔네들한테 보내줘. 정한이한테 보내달랄까? 정한이가 더 믿음직해요. 아, 진짜? 에이, 현암이 있잖아. 현암이가 더 잘생겼는데? 자, 한번 풀어보세요. 서술형 3번. 제일 앞에 있어. 상훈아. 이거. 대진고. 서술형. 그렇지. 아니야. 한 페이지 더. 여기 있죠. 자,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보라고 쌤이 그냥 하는 거야.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어? 기초재산량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다시 한번 복습. 기초재산량은 단위가 있지 않냐? 단위 없냐? 여기 있죠. 이게 단위야, 이게. 이게 기초재산량 단위죠. 그러니까 자신의 몸무게를 곱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무게 몇 킬로야? 여기 뭐 계산했는데 문제가 없어가지고 몇 킬로야? 이 사람? 60킬로 있네. 60킬로 있지? 그러면 기초재산량은 자 60킬로에 24시간을 뭐 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되죠. 얼마래요? 자 1kcal 칼로리라고 했어요. 1kcal 칼로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킬로그램 아워니까 이렇게 없어주면 되죠. 이게 기초재산량입니다. 바로 나오죠. 기초재산량. 6이 12, 64, 24. 그럼 1440kcal가 이미 기초가 나왔죠. 그 다음 활동재산량은 일일이 곱해주면 되죠. 1.8 곱하기 어디 있어? 활동에 따른 에너지. 그 다음에 식사를 통해 얻어내. 이거는 섭취량을 다 더하면 되죠. 귀찮으면 뭐 계산기 써도 돼요. 아니 쓰지 마. 그 다음에 이거 활동은 그대로 여기다 뭘 곱해야 돼요? 또 60을 곱해야죠. 근데 이게 에너지량인데? 근데 시간은 어디 있냐? 소비량 곱하기 하루 동안 활동별 소요 시간. 에너지야.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데 따로 줬네. 왜 이렇게 따로 줬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식사는 1.8에다가 얘들아 자기의 그 다음에 없애주면 킬로칼로리 값이 나온다. 이게 지금 식사입니다. 이거 다 일일이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이해됐어? 이게 식사야. 그러면 식사 나왔죠. 농구 그대로 하면 돼. 농구를 8.5 곱하기 뭐 하면 돼? 8.5 곱하기 60 하세요. 다. 요것도 1.2 곱하기 60 하시고 8 곱하기 1 그 다음에 60 하세요. 다 더해서 하면 기초재산하고 활동재산을 더하. 이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문제 내는 거야. 되진 거야. 몰라요. 그치? 되지고.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야, 쌤이. 계산 잘 한번 해보라고. 조금 까다로워 보이긴 하지만. 알았죠? 답 잘 나왔어? 뒤에 한번 확인 한번 해봐. 답 잘 나왔어? 잘 나왔어? 네.
중국어 잘 나왔어. 진짜 해봤어? 네. 너네 왜 어디 없냐? 여기 있어요. 얘는 어디 있죠? 효라님 거랑? 아, 이거는 가방에 있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자, 우선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선생님 질문 받아주려고 하거든. 원래 선생님 다른 문제집 풀어주려고 했는데 여기서 혹시 질문 사람 있을까? 요거 말고 그 다음에 최근에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배포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뭐였더라? 올리든가? 자, 얘들아, 여기 있어요, 요거. 요건 선생님 나눠준 문제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있는 사람 해도 돼요. 선생님이 딱히 설명할 건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질문 있는 사람 해도 돼요. 요 그림 본 적 있어? 얘들아? 여기 보면, 뭐, 의학을 넣어도 되죠. 의학을. 톱니바퀴식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 서로 연계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되고. 뭐 2번. 2번. 어린 개구리가 자라서 성체 개구리가 됐습니다. 용화 요거 잘 들으세요. 이럴 때만 생장이에요. 이럴 때만. 자, 뭐 다른 거 없고 7번 문제 괜찮죠? 이런 거. 얘들아 7번 문제 괜찮은 것 같아. 집신벌레와 대장균과 박테리오파지. 각각의 특징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 디귿은 해당이 안 되죠. 왜냐하면 돌연변이로 모든 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몇 개 필요해? 3개 다 필요합니다. 얘 셋 다 돌연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개짜리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죠. 이거 이런 것들. 자, 여기 7번이고. 뭐 6번은 여기가 동물세포, 박테리오파지. 자, 이건 숙주원에서 이제 증식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 자, 여기는 다 비문학이죠. 특히 15번 같은 이 그림들, 이런 그림들 나올 것 같아. 이런 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뭐라냐면 A하고 B를 하나 나타낸다고 하는데 기억과 니은 중 하나는 세포를 뭐라고 그랬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장한다. 라고 하면 저거는 니은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나는 분열을 통해서 생장을 못하니까. 쟤는 그렇지. 이제 그것만 해당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풀어주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 얘들아. 3번도 뭐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정자, 세균. 선생님 정자가 못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정자가 못하는 거 분열을 통해 증식을 못합니다. 정자랑 분열을 통해. 세균은 가능하고요. 바이러스도 불가능하죠. 그러면 분열을 통해 증식할 수 있는 거는 기억 아니면 디귿만 가능하겠죠. 이제 세포막을 갖고 분열을 통해 증식할 수 있는 건 C만 가능하니까 C가 무조건 뭐가 될까? 세균이 되겠지. 세포막도 있고 분열을 통해 증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둘 다 해당하죠. 특징 2개를 다 해당할 수 있는 건 C밖에 없어가지고 C가 세균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그냥 한번 봐주면 돼요. 뭐 딱히 뭐 포인트가 되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 다 나올 만한 거지. 쉬워도 나오고 어려워도 나오고. 여기 이제 1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고지혈증이죠? 그래서 들어있는 상태 고지혈증. 이거는 당뇨병. 그 다음에 고혈압. 되게 쉬워. 그 대학 많이 어렵지 않아가지고. 요 A, B 구분하고요, 얘들아. A가 뭐가 될까요? 이거 육각형의 포도당이야, 얘들아. 육각형의 육탄당이라고 하지. 그래서 A가 모세혈관이고 B가 암주관이고 얘가 지방이 되겠죠. 중성지방이.
그래서 A 올라가는 게 뭐냐면 저기 A 올라가는 거. 저기 암주간이죠. 분합차의 확산 이거 그림 보여주고 여기서처럼 화살표를 봐야 되더라. 여기서 이제 왼쪽이 붉은색으로 보이긴 하지만 우리 보기에는 왼쪽이 붉은색으로 보이잖아. 근데 실제로 왼쪽이 다 무슨 이게 정맥이고 이게 동맥혈이죠. 왜냐하면 폐를 지났기 때문에 깨끗한 피가 됐습니다. 지금 칠판에서만 이제 뭐냐? 실제로 무슨 색이지? 그치? 원래는 붉은색이었어. 그래서 나도 궁금해가지고 역전되니까 색깔이 파란색으로 보여가지고 이렇게 나머지 없어요. 여기 있죠. 페퍼. 중요한 건 여기가 중요한 거죠. 페퍼에서 들어오는 게 뭐야? 산소. 얘가 CO2. 페퍼. 그러니까 혈액으로 들어오는 게 산소. 혈액에서 빠져나가는 게 CO2.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 이것도 시험에 나올 거야. 이 그림. 여기서. 그 다음에 뭐 대충? 이거 시험에 나올 거라고요. 이런 거. 원다이어그램으로 하는 거. 식물 세포에만 일어난다. 그게 뭘까? 광합성이겠지. 됐지? 자, 뭐 대충 뉴런까지. 자, 우선 여기까지. 얘들아, 우선 여기까지. 여기 어려운 문제가 없을걸? 그 뭐냐? 근데 다른 말은 그 얘기를 해줬는데 혹시 막전이 변화에서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 그 두 가지 특징 이것만 마지막으로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그 두 특징이 뭐냐면 1번은 이거를 억제하죠. 아까 했던가? 안 했죠. 나트륨 통로를 억제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안 되죠. 자, 먼저 첫 번째 뭐가 안 돼요? 활동 저지가 일으켜지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막전이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활동전이와 막전이를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이게 막전이야. 자, 요게 활동전이야. 그래서 이 막전이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델타 Y라고 하지. 그러니까 Y축으로 조금만 변하면 막전이 변화는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얀색이 나트륨 통로고, 자, 얘가 이 밑에 게 두 번째 칼륨 통로죠. 그래서 만약 칼륨 통로를 억제하면 활동 전이는 당연히 생기죠. 근데 이제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 재분극에 대한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 길어집니다. 재분극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자,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선생님이 설명. 대략.